자, 2차 정사각 행렬 A의 Mn, N열 성분을 AMn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근을 결정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도 의자가 안 들어가면 갑자기 문제가 안 풀려? 응? 놔두라고. 그러면 이 M과 N은 사실상 경우수 몇 가지예요? 4개지. 11, 12, 21, 22. 그러니까 저 상태로 또 판별식 쓴 놈도 있는데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1이라고 하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죠. 중근이잖아요. 중근이면 뭐라고요? 0. 그래서 행렬 A의 성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1행 1년은 0이다. 그죠? 1행 2년은 1, 2잖아요. 허근이죠. 허근이면 마일입니다. 그죠? 2행 1년은요? 2, 1이잖아요. 2, 1이면 뭐예요? 서로 다른 실근이죠. 판별식을 써보면. 그죠? 예. 1입니다. 2, 2여도 2, 2이면 1입니까? 네. 4, 2 그러네요. 네. 1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뭘 알고 싶다고? A의 거듭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알고 싶다고. 물론 거듭적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누가 있죠? 우리한테 누가 있죠? 누가 있다고? CH 누군데? 헤일리 해밍턴. 아, 훌륭해요. 또 탄수화물 얘기한 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 A와 단위 행렬만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죠. 교환법칙이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세제곱이 뭐가 돼요? 마 2 이게 되죠. 그렇다면 K는 얼마입니까? 6이죠. 이거 제곱하는 순간 2 될 거니까. 이해됐니? 넘어가 되겠죠? 자, 다음 1308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게 뭐 특별한가? 이거 얼마야? 야, 이런 거 구하는 게 1이에요? 1이죠. 네, 좋아요. 왜냐하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의해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얼마다? 1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겠냐? 이 근이 0은 아니니까, 그지?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x a 빼기 a분의 1을 마일. 저거 A 아니에요, 알파예요. 부끄럽다 진짜. 마일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마일이라고 했는데. 마일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0, 1, 마일 0이잖아요. 이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볼까? 뭐 나와? 이거 나오지 않아? 주대각선의 성분의 합이 0이어서 이게 나오죠.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2란 얘기고 A 4제곱이 2란 얘기죠. 그러면 저걸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333까지 더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진짜 A겠지만 얘는 뭐라고? 마 2라고. 얘는 그러면 마 A겠지. 얘는 2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4개씩 더했을 때 0 되는 거죠. 그럼 333을 4로 나눈 나머지는 1. 감사합니다. 답은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냐? 돼? 자, 이제 이런 표 나오면 그냥 어려워서 안 푸는 경우 존나 많은데 안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행렬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행렬을 좋아하겠지. 아이, 참, 오판입니다. 좋아할 리가 있나. 여전히 더 싫죠. 더 싫어요. 자, 뭘 묻고 있냐면 3차 조사 결과 전체 사원 중에서 찬성하는 사원들의 비율. 결론이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행렬 A에 0.6하고 0.4가 있거든? 그제? 여기서 해볼까? 0.6하고 0.4가 있잖아. 밑에 봐봐. A, B, C, A, C, B 아무튼 곱하고 있지. 그래서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A랑 B를 곱한다고 간주를 해볼게. 그럼 니네 무슨 연산을 하게 되냐면 얘랑 얘랑을 곱할 거야. 0.6은 찬성하는 사람 비율이었어요. 0.8은 뭐예요? 직전 조사에서 찬성한 사원 중 반대로 바꾼 게 20%니까 0.2니까 반대로 안 바꾼 게 0.8이겠지. 그러니까 여전히 찬성한 사람인 거지.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전 조사에서 반대한 사원 중 찬성을 바꾼 비율이 0.3이잖아. 그냥 이게 지금 반대인데 얘랑 얘를 곱해주면 반대였는데 찬성을 곱한 거지. 그럼 이거 둘 다를 더하면 결론이 뭐예요? 그냥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찬성, 그 다음에 2차 조사에서 찬성. 처음에 반대이지만 2차 조사에서 다시 찬성을 바꾼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A랑 B를 곱하면 일행 일렬의 성분이 의미하는 게 뭐라는 얘기냐면 그냥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B, C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둘 곱한 이제 일행 일렬의 성분은 0.6 곱하기 0.8 더하기 0.4 곱하기 0.3 이게 될 거라고. 쌤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만 볼 거야. 여기 뒤에 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0.9, 0.1, 0.4, 0.6 이렇게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를 곱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쪽은 이렇게 곱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좀 필요하긴 하네. 그러면 일행 2열의 성분은 누군지 맞춰보자. 일행 2열의 성분은 좀 이따 다시 쓸게요. 칸이 좁아가지고. 어차피 이거 행렬이 밑에까지 안 나오는구나. 여기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죠? 예. 0.6 곱하기 0.2 더하기 0.4 곱하기 0.7이거든. 그럼 얘는 어쨌거나 2차까지 해서 찬성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뒤에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거야. 0.6이면 처음에 찬성한 거죠. 0.2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바꾼 거잖아요. 0.4면 처음에 반대한 겁니다. 0.7을 곱했으니까 반대한 걸 유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차 조사 결과 반대를 말하는 거지. 괜찮나 친구들?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 숫자에다가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0.9, 0.1, 0.4, 0.6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할 거잖아요. 그럼 0.9는 의미가 뭡니까? 반대로 안 바꾼 사람들, 즉 여전히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는 거잖아요. 0.4는 의미가 뭐예요? 반대했었지만 찬성을 바꾼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뭐냐면 3차 조사 결과 찬성한 사람 비율입니다. 이해하시죠? 걔는 A, B, C의 일행 일렬의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잘 모르겠으면 밑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여튼 뭔가 행렬과 친해지길 바래 라면서 이제 내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더욱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1310번 가볼게요. 가도 되죠? 두 행렬 A하고 X에 대하여 여기 뭐라고 써있지? 교환법칙 개 똑똑하네. 훌륭하다. AX는 XA라고 써있죠. 그죠? 네. 그런데 A제곱이 2A이고 X의 세제곱이 9X다.
x의 제곱 먼저 해볼게요. 행렬 x를 제곱하면 얘가 좀 더 간단해 보이지? 먼저 하겠다고. 알겠지? 요거 거듭적으로 할 수 있지? 고마워. 처음에 뭐 나와? x 나오지. 그 다음에 0 나오고, 그 다음에 0 나오고, x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x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차피 x의 제곱 곱하기 x란 말이야. 그럼 x의 제곱이 뭐였어요? x2였죠? 그럼 여기다 행렬 x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x하고 같은 거죠. 맞잖아? 얘가 지금 뭐하고 같다는 얘기냐면 9x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x는 사실 9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를 이용할게요. x를 알았으니까 좀 편해지겠지? ax는 뭐예요? b 그 다음에 AX 아니 9라니까 9a 그제? 그 다음에 d 9c 이렇게 아닙니까? xa는요 9c 9d a b 이렇게인가? 맞죠?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뭘 할 수 있냐면 b는 9c이다 그 다음에 a는 d이다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써먹은 거 a제곱은 2에다 써먹을 거예요. 나온 것만 다 계산해 보시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a제곱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c 그리고 ab 더하기 bd 그리고 ac 더하기 cd 그리고 bc 더하기 d의 제곱이죠. 이게 2a면 2a, 2b, 2c, 2d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연립해볼까? 얘는 사실상 뭐라고 쓸 수 있지? a제곱 더하기 9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아까 b는 9c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2a다 라는 거고요. a는 d하고 같으니까 2bd EBD가 여기가 EBD야. A가 D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EBD가 지금 뭐냐면 EB잖아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B는 약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 일단 D가 1인 걸 알아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EAC가 EC예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D는 A이기 때문에 EAC가 EC입니다. 그죠? 그러면 A가 1인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D가 1이니까 BC 더하기 1 ED 이게 2네요. 그러면 BC가 1인 것도 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A를 집어넣으면 C가 3분의 1이거든. 그럼 B가 3인 것도 알죠. 이런 식으로 해서 ABC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9다. 그러니까 얘는 왜 사고의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뇌 빼고 계산만 해도 답이 나와요. 그죠? 아,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계산만 하셔도 답이 나온다.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도 되겠죠? 요거는 행렬 문제 중에 좀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려고 해보면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봐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식이 a랑 2, 3을 곱하면 1,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a, 2, 3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1, 0일 거라서 이 두 번째 식은 a, 1, 0은 무엇이다? 2, 마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구하라는 건 AXY야. AXY. 오? 이게 뭔 소리지? A23이 10이고 A10이 2 마3인데 이걸 가지고 AXY가 마5 9가 되는 XY를 알 수 있다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23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A10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적당히 변형해서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마5하고 9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 집중해야겠어요? 얘와 얘에 집중해야겠죠. 이 둘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야 마5하고 9가 나오냐? 마이너스 3배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간단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다 x 곱하고 여기다 y 곱한 다음에 해보면 돼요. 정말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숫자 간단하게 쓴 건데 실제로 뭐냐면 행렬의 상수배 분배 역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A23이 얼마라고요? 10 그제? A10이 2 마3이니까 실제 대입해보면 마5하고 9가 나오잖아. 그제? 근데 그거 만들자는 게 아니야. 그거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이게 행렬 A를 가지고 있으니까 A로 묶으면 2, 3 마이너스 A 3, 0은 마5,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를 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 다시 얘를 A하고 마1,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마5,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얘기한 XY가 여기가 되는 거지. X는 마일이고 Y는 3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2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못 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역행렬이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였거든요. 대부분 이렇게는 안 풀고 역행렬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왜냐면 그게 계산은 더 많지만 생각하기 훨씬 편하거든. 그냥 생각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13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행렬이 아닌 모든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서 얘랑 항상 갖고 싶다.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를 얻었어요. 그건 대놓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2-2b 더하기 b 제곱이 2-b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방정식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비만 남겠죠. 그러니까 b의 제곱은 b다. 이런 건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 b는 마이너스 b다. 저것도 그대로 그냥 사용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b의 세제곱 더하기 2ba의 세제곱을 저 위에 3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이해되지?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 거 같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2ba의 세제곱은 2baaa예요. a, b를 스위칭할 수 있죠. 그러면 2ab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감사합니다. 그지? 아니 별거 아니었어. 이게 BAAA라고 써있잖아. 이걸 교환하면 ABAA일 거 아니냐고. 그럼 AB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 써먹으려고.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니까? BA가 될 거니까. 맞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A, B, 이거 아니다. 이거 안 써먹고 이거 써먹을게요. 마비.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면
b 마이너스 2b a 제곱 이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AB 또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잖아. 이걸 한 번 더 B 마이너스 2 A B A 라고 할 수 있지. 없잖아. 이제 한 번 더 얘를 마비로 바꾸면 B 플러스 2 BA가 됩니다. 그죠? 예. 또 AB로 바꿔서 또 마이너스 B로 바꾸면 또 똑같아. 얘 AB라고 볼 수 있죠. 그럼 AB니까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죠. B 마이너스 2B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나오죠. 이거 답이네요. 여기서 얘가 된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B제곱은 B니까. 네. B세제곱은 B제곱이고 B제곱은 다시 B니까. 이 설명이 B였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죠? 네. 다 풀어놓으니까 이거 안 써먹었는데 보니까 이걸 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네. 여튼 위에 세 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라서 꼭 이렇게 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여튼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도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1313번 보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상 A와 B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고 했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걸 100제곱까지 이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곱셈으로씩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100제곱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뭐 해볼만 하죠. 세제곱도 해볼만 한데 너무 부담스러워. 차수를 좀 올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거 A를 곱할게요. 그러면 AB는 A 이게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가 됐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다 이걸 얻죠. 그럼 A 6제곱은 2다 이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A 6제곱도 2고 B 6제곱도 2일 거니까 A의 100제곱 더하기 B의 100제곱은 6으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4 4는 또 이걸 이용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쓸까요?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인데 이 중에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 중에 B 세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하여 FA, B 얘가 지금 뭐냐면 A랑 B를 곱한 거에서 B랑 A를 곱한 걸 빼라 라는 얘기인데 기억은 바로 틀렸죠? 이런 게 성립하려면 교환법칙이 성립해야겠죠. 왜냐면 FAB는 뭐냐면 AB-BA이고 FBA는 BA-AB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둘 다 같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AB는 BA라는 뜻이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고 제가 했죠. 예, 그러니까 기억은 보자마자 틀렸습니다. 니은은 얼핏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F, KA, KB는 이 규칙에 따라서 해보면 KA와 KB를 곱하면 K제곱 AB고 K제곱 BA이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K제곱 FAB라고 썼어야 해요. 여기 그냥 K로만 써있죠. 틀렸다. K가 뭐 1이면 우연찮게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 없으니까. 됐니? 그럼 맞은 거 얘밖에 없잖아. 일단 얘가 답이지. 안 풀어도.
이해하시죠? 네, 확인해 봅시다. fa, b 더하기 f, a, c는 ab-ba 더하기 ac-ca 이게 될 거거든? 근데 여기가 a랑 b 더하기 c로 돼 있으니까 a로 묶어줘야지 이거를. a로 묶으면 얘랑 얘를 묶어서 b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b 더하기 c 곱하기 a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순서 반대인 거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f, a, b 더하기 c다.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디귿이 참이다 까지 보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15번 2차 정사각형열 A와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개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A제곱과 B제곱은 사라질 거 아니야. 왼쪽에 누구 남아? 2AB. 오른쪽에 누구 남아? 마이너스. 아니다. 왼쪽에 2AB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 개소리지. 왼쪽에 누구 남아? AB 더하기 BA 남죠. 그죠? 오른쪽에 누구 남아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남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넘어가 봐야 결과적으로 AB 더하기 BA가 영행열이다 이게 남는 거지. AB가 영행열이다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 A제곱이 단행열이고 B제곱은 B이면 ABA의 제곱은 해봐야 할 것 같죠? ABA의 제곱이라는 건 풀었으면 ABA ABA 이렇습니다. 맞지? 친구들 이게 뭐라고? 단위행렬이요. 그러면 그냥 AB 제곱 A라고 해도 되죠. 그죠? 친구들 이게 뭐라고? B라고요. 그럼 그냥 ABA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니은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도 성립 안 하는 상황이면 지수법칙이 사실 별 쓸데가 없거든. 무슨 말이야? 다 펼쳐야 돼 계산하려면. 알았니?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가치가 있는 거야. 성립을 하지 않으면 거듭지 못했으면 뭐 할 거야? 이해하겠니? 그냥 다 펼쳐서 써야 돼요. 디귿. 일단 A제곱 더하기 A가 2라고 나와있죠. 그죠? 예. 요 AB는 마이너스 2다를 써먹으려면 여기에다가 B를 곱해보면 어떨까? 오른쪽에. 그럼 A제곱 B 더하기 AB는 B다 이게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봐봐.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AAB니까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있지. 아니 마이너스 A요. 죄송합니다. AAB니까 네, 마이너스 A요. 그래서 이 식에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B의 제곱이면 진짜 제곱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죠. 왜냐면 A와 2니까 교환법칙 성립하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됐니? 근데 A제곱 더하기 A가 아니 뭔가 이상? A제곱 2-A 2-A 그러니까 어거지 이름 만들 수 있긴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통은 A제곱 더하기 A가 맞겠다. 맞아. 여기서 A제곱 더하기 A가 2잖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까지 해서 2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A 더하기 2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참이죠. 뭐를 유심히 보시냐면 이걸 써먹으려고 제가 양변에 뭘 곱했다? B를 곱했다. 이런 걸 유심히 보시라고요. 나와 있는 걸 사용해야 되니까 나와 있는 걸 보고 연산을 하는 겁니다. 막 손간들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316번
거듭제곱 연산을 줄이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거듭제곱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해도 돼. 아까 보니까 다 하고 있더만. 우리한테 누가 있다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먹어 볼게요. 얼마냐 이거는? 이거냐? 그러면 이렇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맨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거만 나오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a 4제곱 여기서 구해. 차수 올리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가 된다고. 그런데 a 제곱이 2a 더하기 2니까 4 2a 더하기 2 더하기 4a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러면 12a 더하기 5, 2가 되잖아. 그럼 a 5제곱은 12a 제곱 더하기 5, 2인 거잖아. 5a. 그지? a만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여기 a 제곱에도 뭘 또 집어넣어요? 2a 더하기 1 집어넣어요. 그러면 29a 더하기 12가 되죠. 다 해결이 돼버렸는데 a 제곱 더하기 a 5제곱이라고 했는데 a 제곱은 여기 있었죠. 2a 더하기 2였고 a 5제곱은 29a 더하기 12였죠. 그러니까 31a 더하기 13, 2가 돼서요. 이 모양 그대로 나왔죠. 네. p 플러스 q는 얼마다? 4, 4. 이렇게 해서 행렬의 연산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네. 공통수학 2쌤 준비하세요. 준비했는데 탈락 전화 받으면 어떡하나요? 주말쯤에 사시면 되죠. 네. 마치겠습니다.